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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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변호사입니다. 네. 쾌 변호사입니다. 한 주 만에 또 만났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하셔가지고 두 번째 만에? 언제나 놀랍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보다 더 오래 녹음하신 것 맞아. 같은 코스예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일부에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어떤 후배님이 설명이요? 참석하시게 됐다는 그 사실을. 박수 한번 저번에 부탁드릴게요. 안 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아. 봤을 때 지난번에 게스트로 왔었는데 아. 게스트로 오셨던 우리 호변님께서 음흠. 네, 저희 지난번 편부터 정식 멤버로 합류하시게 되셨습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이제 후배님의 의사는 물어봤나요? 이제 아니,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우리 모든 멤버가 반해버려가지고 와, 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자란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니까요. 너무 잘생기시고 그러셔가지고 큰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부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일부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타다에 네. 대한 것들을 최근에 뭐 검찰이 타다의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타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저희 김변님.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좀 건조하게 그래서 도대체 검찰은 어떤 것 때문에 불법으로 기소를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조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어떤 택시를 사용하는 사용자, 네. 그 고객 입장에서 사실 전 국민이 택시 사용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모두가 택시 맞아요. 사용자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실제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저는 진짜로 웬만해선 택시를 안 타요. 그 정도로. 웬만해서는. 왜냐면 제가 잘 이렇게 엄청 멀리 나가면 저도 신경을 써서 이제 그 막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저는 거주하는 곳이 이제 영등포 일대예요. 영등포에 어느 곳인데 이제 홍대에서 네. 만약에 놀다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굉장히 가까운데 특히 홍대에서는 진짜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리 그렇죠. 시작이 별따리거든요. 힘든 데가 대표적으로 홍대, 종로, 강남. 아,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많이 힘들어요. 엄두도 안 내고 그냥 N버스 같은 거 아이고. 되게 배차 간격 긴데 네. 1시간 그냥 정도. 그쵸. 택시 타면 10분 거리인데 저는 그냥 잡을 시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승차 거부를 당할 때 어떤 그 심리적-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 그러느니 나는 내 1시간을 아, 쓴다.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네, 스타일이죠. 저는 좀 약간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저는 택시를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오. 그리고 저도 사실 집이 강남과 교대역 사이예요. 아. 근데 강남에서 절대 안 잡히죠, 그러면. 그렇죠. 교대역까지 가는 것도 심지어 가다가 멈추는 건데 사실은 걷기도 힘들 막 밤늦게면서 춥고 이러니까 그래서 순차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저는 그거가 막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당연히 멀리 가고 싶은 사람을 잡겠지 약간 이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는 제가 강남에 택시를 탄 적이 없는데 요즘 카카오 택시에서는 뭐 스마트 호출이나 이렇게 좀 돈 더 주면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호출하면 1,000원. 맞아요. 막 그런 네. 식. 또 뭐 블루도 있고 맞아요. 네, 뭔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웨이고 게 블루. 웨이고 조금 블루. 더 저는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와 기사님이 이제 서로의 이익이 이제 맞춰질 수 서로 있는, 유인할 수 유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근데 웨이고 스마트 호출도 안 잡혀요. 그래, 웨이고도 막 그렇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래. 근데 웨이고 블루는 조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그 웨이고를 불렀던 건 아닌데 카카오를 불렀는데 막 근처에 당첨되죠. 계시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아. 오셔가지고 이제 가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시스템이 거기는 그 택시 업계가 이렇게 흔히 택시 기사님도 정말 고생하신다라고 하는 게 산업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네. 많은 액수를 산업금으로 채우고 나야 이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장거리 손님만 골라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웨이고 블루는 그게 아니라 월급 받는 형태래요. 그러니까 아. 웨이고 블루가 탄생한 배경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평이 좋고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 그 테스트처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시범 운영.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약간 거구나. 그러니까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타였어요. 네. 베타라는 거죠. 근데 웨이고 블루가 내미는 그 강점이 뭐예요? 사실 그건 저는 또 승차 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차 자동 거부가 배차. 없는 거예요. 저는 차가 깨끗해가지고 깨끗한 차인 그래서 줄 그때 알았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본인들은 월급을 받는 거고 하니까 산업금의 부담이 없으니
배차 받으면 그냥 우리는 가는 음. 거고 그래서 막 무리하게 이렇게 가끔 너무 과속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운전하시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음. 이렇게 한다. 좋네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악금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저희도 잘은 모르지만 뭐 그래서 대충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성 논란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랑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논란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인식을 많이 할 많이 수 하죠. 네. 많이 하는데 여론이 지금 너무 타다 쪽에 좋으니까 네.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고 보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네. 타다가 여론이 그러면 타다가 왜 여론이 좋을까? 타다를 이용 안 해보신 분들도 사실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다가 왜 여론이 좋은가를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하신 불편감들을 타다에서 많이 해결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타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타고 내릴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막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되게 피곤해서 택시 맞아요. 탔는데. 진짜 저는 사실 그거 진짜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탄 적 많거든요. 그럼 사실 진짜 피곤해서 택시를 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철 탈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근데 말씀 많이 하시죠. 말씀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봐도 말씀을 하시고 이어폰을 꽂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들 자는 척 한두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쵸. 자는 적은 네. 뭐 기본 근데 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해서 문도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딱 도착하면 말을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도착지도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내비대로 가시거든요. 맞아요. 택시 타면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지 말씀하시면 거기 어디예요? 뭐 길 아시죠?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저는 그냥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가는데 내비도 달려 있고 하는데 끝까지 내비 안 찍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내비대로만 가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국내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없지만 막 예전에는 돌아가는 맞아, 경우가 옛날에 많았죠. 그랬죠.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니까 앱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호평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말씀하신 승차고. 승차거부. 이게 승차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콜택시는 이제 딱 콜이 뜨면 이제 기사님들이 직접 배차를 받는 시스템이라서 받을지 말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콜이 아무리 떠도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여기 가세요 하면은 가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타다 여론이 좋게 만든. 근데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다들 타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사실 택시 아저씨들이 이제 기사님들이 저한테 말을 걸 때 뭐 한 10번 중에 한 1.5번 정도가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많이 심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제가 피곤한 의사를 비쳤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대화를 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말해볼 수 없는 대화 소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택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타다가 또 그걸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두 말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비인간적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렇죠. 저희도 소통을 사실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말 좋아하니까 이렇게 와서 말하고 그쵸.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말씀도 못 하시고 하면. 저는 사실은 제 직업 자체가 좀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아끼려고 하는데, 만약 진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타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점점 서비스 자체가 말을 안 하는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뭐 타다 같은 경우도 뭐 기사님이랑 얘기하려면 또 어느 정도 할 제가 수도 말을 있고. 걸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을 뭐 걸면 안 된다라는 뭐 법이 있거나 그 내부 규정이 있는 거 아닌데. 그분이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걸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뭐랄까. 이건 서비스 초창기 단계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다가 서비스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요 기사님들이 좀 은근히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에서 승객들이 불편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화시켜서 뭐 타다가 무조건 좋고, 뭐 택시가 무조건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약간 우리의 서비스가 더 친절하고 좋다라는 걸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타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 보면은. 혹시 타다 운전 기사분들 좀 연령대도 훨씬 젊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닌가요? 다양한 그렇지 편이에요. 않아요?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느낌이 들어서 타다가. 네, 저도 봤던 분들 중에 좀 젊은 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그 사업의
들어간 진입하는 단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대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 운송을 하려면은 면허가 필요하고 근데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처음 젊었을 때부터 면허를 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은퇴를 하시고 노년기 접었을 때 내가 요거를 가지고 좀 더 계속 경제생활 하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하는데 택시 면허는 그 개수가 제한돼 있어서 네네네. 그 권리금 권리금도 네. 권리금이랑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사실 젊은 분들이 바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그런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뭐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면허 사셔서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타다 기사님들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타다가 근데 그럴 수 사실 있겠네요. 기본료가 조금 더 비싸고 요금도 더 비싼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는 그렇네요. 것 같아요. 네. 그 넓은 차를 한 명이 탈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네. 조금 낭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차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타다를. 이 법의 취지를 조금 비틀어서 사용하는 감이 없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요런- 이용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쵸, 그쵸. 빈틈을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스마트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냐. 그러니까 지금 타다에서 밀고 있는 거는 우리는 공유 경제 플랫폼이다.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우리나라가 뭐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저는 이제 그 공유경제 말씀하실 때 그 생각 들었어요. 우버 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쟁점과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느끼는 그 서비스의 어떤 체감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공대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법이 조금 이제 뭐 우리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고 혁신성이 있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얼만큼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뭐 남겨진 자원들을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 사실 일단은 처음에 초기 나왔던 법적 취지가 아까 이제 김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존의 운송사업법 이제 운송사업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리고 요 기존의 어떤 택시 면허 이런 공유경제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보니까는 여기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제 이런 시행령들의 이런 틈들을 타서 이 서비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혁신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약간 좀 혁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타다를 이용하지 않는 네. 사람으로서는 타다가 그냥 택시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카를 렌트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타다 기사님도 정해져 있을 거고 당연히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물론 부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타다 기사님으로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고 타다가 일단 한 브랜드로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버랑 다른 느낌은 우버는 브랜드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진짜 공유만 해주는 느낌이었고 타다는 확실히 어떤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11인승을 한 명이 타고 다니는 거가 어때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우버 때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완전 소비의 틀을 바꿔놓은 맞아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거가 노는 시간을 이제 내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우버의 그 혁신적인 기술을 이 법은 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기술과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법이 애초에 아니다 보니 그걸 비틀어서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랑 다를 게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미 사놓은 차를 이제 그쵸. 남는 시간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업으로 그 기사님을 계시고 이렇게 렌터카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애시당초에 그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혁신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시간에 그 물건을 활용하자. 요거를 제도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업계에 이미 7만 대의 택시가 있는 상황이고 7만 대가 있어요? 서울시에 7만 대가 진짜 지금 있다고 많겠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항상 없죠. 제가 심지어는 이제 막 따릉이 타고 집 갈 때도 있어. 아이고. 난 차라리 따릉이를 타겠다. 막 아니, 겨울에도. 한 11시 네. 40분쯤 되면 기사님들 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계세요. 네. 밖에 이렇게 시동 다 끄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기억나죠? 저 지지난주에 강남역에서 집 갈 때 택시 없어가지고 결국 걸어갔네요. 아이고. 그래, 그럴 11시 때가 있다니까. 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제도화를 시킬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존권 문제 7만 대가 이미 굴러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권리금을 내고 이미 이제 그걸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면허권을 그런 분들의 생존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논의가 더 돼봐야 필요하겠다. 되겠죠. 근데 저는
이 타다의 혁신은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법 해석의 혁신이 있었어요. 법 해석의 혁신. 법 해석에는 엄청난 혁신이 있었고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네, 혁신적인 법 해석으로 사업을 성공을 했지만 저도 김변님이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우버가 지금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우버는. 준비가 안 맞아요. 된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앱으로 공유 경제를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기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2013년도 14년도면 조금 일르죠. 네, 조금 일러요. 그래서 아마 여론의 지지를 못 받지 않았을까. 그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발견한 건데 우버가 다시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18분이에요. 우버가 하고 있대요. 그래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이제 그 재개를 했는데 그 이미 카카오 택시랑 티맵 택시가 많이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기사님들을 확보하는 거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2부도 조금 네. 우리 알차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타다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다음 부에서 또 더 네네. 얘기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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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